반갑습니다, 형님들. 4월 2일 경기.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MVP. 지금 1시 경기는 전체 공개를 보여드렸고, 자, 그리고 4경기, 그리고 구기아 5경기, 공동 1경기, 배구 1경기 남았습니다. 자, 4월 14일서부터 오후 7시부터 발매 정지가 되죠. 4월 20일까지. 20일, 24시까지 발매가 정지가 되는데,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는 뭐 배팅을 하고 싶어도 배팅을 잘 못하죠.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또 뭐 한 시즌 계속 또 이번 연도 또 열심히 가는 만큼 일주일 푹 쉬었다 저도 오겠습니다. 자, 야쿠르트 대 히로시마부터 빠르게 출발을 할게요. 자, 야쿠르트는 오늘 이제 오크가 야스노부가 나옵니다. 지난 시즌 4승 8패, 방어율 4.32를 기록을 하고 있고, 히로시마는 이제 오가모토 슌이 나오죠. 자, 지난 시즌에 1승 1패, 방어율 2.88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선수 둘 다 이번 시즌 첫 등판이죠. 자, 어제는 일단 비로 인해서 경기가 취소가 됐죠. 그리고 야쿠르트는 이 마즈모토에서 오쿠가로 교체가 됐죠. 자, 히로시마는 오가모토를 그대로 등판을 시킵니다. 이틀 전에 벌어졌던 1차전에서는 야쿠르트가 8대3 승리를 가져갔죠. EMR 2사 2루 때 상대 실책성으로 선체 득점 올렸죠. 그러면서 이제 3대0으로 앞서 나가다가 자, 5회 말 때 오스나하고 이 마스다 슈의 시즌 또 마시다 슈에 또 트런 홈런이 터주면서 거기서 3득점을 가져갔죠. 홈런은 2대0, 안타는 12개 대 6방이 나왔죠. 자, 일단 오쿠가 같은 경우는 2년 차인 2021년도 이제 9승을 따내면서 이 야쿠르트 차세대 이제 에이스입니다. 지난해는 커리어 두 번째로 100이닝 이상을 던졌죠. 하지만 조금 기대에는 못 미쳤습니다. 구속은 2021년도랑 당시 비슷했지만 역시나 조금 이제 방어율적으로 조금 많이 아쉬웠죠. 그리고 오가모토는 데뷔 시즌 지난해 41경기 이제 9원으로 등판을 했습니다. 일단 뭐 신인으로서 유일하게 이제 개막전 로스트에 이제 합류를 했죠. 올해는 일단 선발로 전환을 된 케이스인데 시범 야구 때 3경기에서 13이닝 동안 방어율 4.15 그래서 그렇게 좋지는 못했죠. 이 평균 구속은 140 중후반대 찍힙니다. 일단 두 선발 모두 불안하죠. 두 선발 모두 불안하고 당연히 선발의 무게는 그래도 오쿠가 쪽으로 조금 더 쏠린다고 봅니다. 자, 여기다가 홈런이 뭐 자주 나오는 진구구장이기 때문에 뭐 양팀 선발이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뭐 오바가 제일 좋아 보이죠. 그리고 야쿠르트 불펜은 시즌 개막 전이랑 이후에 다르죠. 개막 전에는 뭐 약체로 평가를 받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자, 불펜은 개막 이후에 1.50을 기록할 정도로 지금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히로시마는 자, 지금 보시면 리그 5위를 달리고 있죠. 뭐 타선은 역시나 여전히 완견하게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자, 오늘 그래도 선발의 무게감 그리고 타선의 무게감이 있는 야쿠르트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뭐 비로 인해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양팀 불펜진은 다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야쿠르트 역배승, 야쿠르트 풀에 오노바는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니치 대 요미우리로 넘어갈게요. 자, 주니치 대 요미우리인데 여기서 보시면 자, 주니치는 자, 오늘 오노 유다이가 이제 선발로 나오죠. 지난 시즌에 이제 11승 4패 방어율 2.10을 기록을 했고 요미우리에서는 이제 노리모토가 나옵니다. 지난 시즌 3승 4패 방어율 3.0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보시면 이제 요미우리가 6대5로 승리를 가져갔죠. 자, 1회 말로 때 6번 이제 사사키 슌스케죠. 그 선수가 이제 2타점 적시타가 터져주면서 7회까지 4대2로 앞섰죠. 그리고 7회 초에 이 외국인 선수 두 명이 또 안타를 쳐주면서 2득점을 내주면서 6대5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어제 안타면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10대9가 나왔고 그리고 홈런은 1대1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양팀의 타선은 어제 불타올랐죠. 자, 지금 보시면 나고야돔에서 점수가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 자, 오늘 일단 보시면 뭐 선발의 무게감은 지금 보시면 당연히 자, 오노 쪽에 속합니다. 오노는 2019년, 2020년도 그 시즌에 이 주니치 에이스였죠. 그리고 2023년도에는 개막전에서 이제 어깨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2024년도에서는 9경기만 등판을 했죠. 9경기만 등판하면서
이 방어율 4점 후반대를 기록을 했고 지난해는 20경기에서 자, 이 본인의 프로 역사상 두 번째로 좋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노리모토 같은 경우는 2013년도 데뷔해서 라쿠텐의 에이스였죠. 지금 일본 야구 통산 120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시즌은 마무리로만 활용을 했죠. 마무리로만 등판해서 48세이브를 올렸습니다. 자, 올해는 FA로 이제 요미우리로 갈아탔는데 역시나 이 포신 구속은 여전히 뭐 140 후반대 찍혀요. 전년 대비 조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볼넷이 조금 많죠. 볼넷이 많은 선수고 그래서 선발은 역시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니치가 길게 갈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미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불펜에 부담도 많이 크죠. 그래, 어제 양팀의 타선을 봐서는 호각세였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선발에 무게감이 있는 주니치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주니치 역배승. 오너바는 오바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한신 대 요코하마로 넘어갈게요. 자, 어제 전날 경기 보시면 요코하마가 4대1로 승리를 가져갔죠. 1회 때 이제 선제 3득점을 뽑아주면서 일찌감치 뭐 승리를 가져갔죠. 자, 오늘은 이제 한신은 자, 이하라 다카토가 나옵니다. 지난 시즌 5승 7패 방어율 2.29를 기록을 했고 요코하마는 이 다케다 유가 나오죠. 지난 시즌 이제 4승 1패 방어율 1.69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하라 같은 경우는 지난해 선발과 구원을 계속 오갔죠. 그러면서 이제 110이닝을 소화를 했고 시즌 내내 이 4실점 이상 경기가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좋았죠. 뭐 평균 구속 140 초반대 찍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투심, 커터, 스플리터 다 모두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케다 같은 경우는 사회인 야구단 출신이죠. 자, 8월에 1군에 등록돼서 6경기만 등판했는데 전년도에는 상당히 좋았죠. 그 6경기에서. 자, 올해는 이제 개막전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를 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140 중후반대 찍힙니다. 슬라이더는 뭐 첫 시즌에 지난 시즌 6경기만 놓고 보면 뭐 리그 상위권이었죠. 하지만 자, 오픈전에 이 선발로 지금 다시 들어오면서 오픈전에 보시면 시범야구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7이닝 동안 5실점을 했죠. 그래서 일단 뭐 두 선발은 뭐 오늘 모두 뭐 호투할 가능성이 있죠. 작년도 데이터로만 따져보면. 그리고 여전히 시범야구 쪽에서 보시면 이하라 쪽이 조금 더 많이 좋아 보였습니다. 요코하마 타선은 지난해 이 자완투수한테 매우 약했죠. 자투수 상대로는 리그 꼴찌 수준의 이 타격감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한신이 이 자투수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두 팀 모두 불펜은 상당히 강하죠. 다만 한신 쪽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양 팀의 타선은 먼저 요코하마가 불붙긴 했지만 자, 한신의 타선은 언제든지 때려줄 수 있는 게 많죠. 그리고 어제 4대1이지만 오히려 한신도 8개가 나왔어요. 안타가 8개 동일하게 나왔죠. 그리고 홈런도 한 방 한 방. 그만큼 이 결승타가 중요한 경기인데 오늘도 이 경기는 뭐 한신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한신승 그리고 오노바는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니오넴이죠. 니오넴은 이제 카토가 나옵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9승 6패 방어율 3.40을 기록을 했고 자, 지바로 때는 이제 니시노 유지가 나오죠. 지난 시즌 이제 무승 4패죠. 0승 4패 평균 자책점 3.08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 시즌 둘 다 이제 첫 등판인데 어제 경기에서 보시면 롯데가 이 4대2로 이겼죠. 4회 초에 3득점이 상당히 컸다고 봅니다. 어제 보시면 또 타격은 비슷하게 나왔어요. 윗경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동일하게 나왔죠. 안타 5방 대 5방 그리고 홈런도 1대1이 나왔죠. 동일하게 나왔던 만큼 뭐 타격에는 양팀 다 호각세라고 봐야죠. 카토 같은 경우는 뭐 일본 야구 최고의 컨트롤러 투수죠. 최근 4시즌 연속으로 볼넷률이 2%대입니다. 2%대. 역시나 뭐 리그 1위급이죠. 뭐 평균 구속은 130 후반대 찍히지만 역시나 제구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자, 이 헛스윙도 많이 만들어내는 투수고 자, 그리고 지바롯데 같은 경우는 니시노 같은 경우 지난해 이 9경기 선발 등판에 그쳤죠. 6월에 이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9경기밖에 선발을 못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발전한 두 번째 시즌 2024년도에는 9승을 따냈습니다. 뭐 포신 구속은 리그 평균값이죠. 평균값. 뭐 슬라이더는 역시나 뛰어납니다. 선발 매첩에서는 당연히 카토 쪽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이 투수 같은 경우는 롯데 개인 통산 이 롯데전에서 엄청나게 강했던 투수예요. 21승 7승을 7패를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강한 투수라고 봅니다. 리오넬 불펜은 역시나 지금 뭐 파리그 1위죠. 구원 평균 자책점 2.45를 기록할 정도로 롯데하고는 조금 큰 차이가 나죠. 타격은 역시나 롯데 쪽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리오넬 쪽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리오넬 쪽 리오넬 승 그리고 언어바는 오버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LG 대 기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LG 같은 경우는 어제 지긋지긋한 이제 연패를 끊어냈죠. 자, 어제 보시면 LG가 기분 좋게 이제 7대2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시즌 첫 승을 기록을 했죠. 자, 오늘 일단 LG 투수는 웰스가 나와요. 지난해 키움에서 일시 대체 외국인 투수로 합류해서 4경기 선발로 등판을 했었죠. 두 번의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해줬고 1승 1패 방어율 3.15를 기록을 했습니다. 평균 우승은 140 초반대 나오죠. 뭐 포신 패스트볼이랑 슬라이더, 체인저, 커브를 다양하게 던지는 투수입니다. 지난 시즌 보면 이 자타자보다는 우타자 상대로 상당히 좋았던 기록이 있고 WBC에서는 이제 한국전에서 이제 선발로 나와서 1.2이닝 동안 1피 홈런 2실점을 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죠. 그리고 이 팀에 복귀해서 시범야구 이제 2번 등판했죠. KT전에서는 3이닝 2실점, 키움전에서는 4이닝 3실점을 했습니다. 자, 기아는 이제 김태형이 나와요. 김태형. 자, 김태형 같은 경우는 2025년도 1라운드 5순위로 기아에 입단한 신인 투수죠. 지난 시즌 이제 중반에 데뷔해서 5번 불펜으로 나섰죠. 막판 3경기에서는 그리고 선발로 나섰습니다. 승리 없이 3패, 방어율 4.56을 기록을 했죠. 지난 시즌 이제 막판에 조금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 시즌 이제 5선발로 올라온 케이스죠. 평균 구속은 140 중후반대 찍힙니다. 시범야구 2경기에서 보시면 SSG 상대로 3인 또 1실점, 하나 상대로는 2이닝 6실점, 그리고 퓨처스리그에서는 이 삼성 상대로 5이닝 5실점을 했습니다. 역시나 뭐 선발의 무게감은 LG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죠. 뭐 시범야구 WBC에서 이제 부진을 했지만 그래도 LG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고 뭐 기아 타선이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기아 상대로 지난 시즌에 3이닝 1실점 무난한 투구도 있었고 전날 윤도현이 일단 발등 부상을 교체되면서 김도영이 이제 수비를 하다가 허리 통증 이제 교체된 게 조금 불안 요시긴 하죠. 그래도 LG 불펜은 여전히 막아줄 또 힘이 있기 때문에 기아 선발 김태형을 우리가 믿고 갈 수는 없죠. 이 경기도 양 팀의 선발은 역시나 조금 많이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버 쪽으로 먼저 보고 일반 승패는 LG 쪽으로 볼게요. LG 쪽으로. 자, 그리고 이제 SSG 대 키움이죠.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어제 보시면 자, 키움이 11대2 대승을 거뒀죠. 그러면서 이제 3연패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시즌 첫 승을 올려줬죠. 어제 SSG 선발 아시아 쿼터제 타케다가 4이닝 동안 5실점한 게 조금 많이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펜진에서 나올 때마다 계속 맞았죠. 자, 오늘 일단 선발을 보시면 SSG 이제 최민준이 나오는데 지난 시즌 이제 40경기 등판해서 8경기 선발로 나섰죠. 2승 2패 방어율 3.97을 기록을 했고 선발 불펜 오가면서 본인의 역할을 잘 해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제 제일 눈여겨봤던 경기는 폰세하고 경기였죠. 폰세하고 이제 경기에서 5이닝 무실점 투구도 했을 정도로 그 경기가 상당히 좋았지 않나. 자, 스프링 캠프에서는 일단 보시면 3경기 등판해서 첫두 경기는 이제 불펜으로 나왔죠. 4이닝 또 1실점을 했고 마지막 롯데전에서는 2이닝 동안 3실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이제 원정에 비해서 홈에서는 이제 다소 고전을 했고 그리고 키움은 이제 정현우가 나오죠. 정현우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전체 1라운드 1순위입니다. 팀에 입단해서 18경기 이제 선발로 나왔죠. 그 중에 3번의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해줬고 3승 7패 방어율 5.86이라는 기록을 남겼죠. 자, 구속이 일단 생각보다 나오지 않으면서 이 제구가 흔들리는 모습이 지난 시즌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닝당 주자 허용률도 1.8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죠. 그리고 홈에 비해서 원정에서 유난히 더 부진했죠. 원정에서는 지난 시즌 7.8대를 찍었죠. 시범야구 두 경기에서는 7이닝 동안 8실점 그리고 퓨처스리그에서는 이제 상부전에서 5이닝 동안 3실점을 했습니다.
자, 일단 시범 야구하고 퓨처스 리그에서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양팀 모두 일단 선발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당연히 오버죠. 그리고 자, SSG가 오늘 바라는 거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4이닝 정도만 버텨주면, 자, 어제 불펜을 쓰지는 않았어요. 네, 불펜이 좋기 때문에 자, 오늘 마운드 운영을 빨리 가져갈 가망성이 많죠. 키움 타선이 시즌 초반에 이제 생각보다 타격감이 조금 좋습니다. 하지만 뭐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아쉽죠. 그래서 일단 정현우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지난 시즌에 이제 KBO 전체 1순위로 입단을 했지만 여전히 고교 야구 때 보여줬던 그 레벨은 아니죠. 올 시즌 뭐 당연히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서 일단 오바 쪽으로 보고 일반 승패는 그래도 SSG로 볼게요. SSG. 자, 그리고 이제 삼성 대 두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삼성은 이제 이승현이 등판을 합니다. 두산은 최민석이가 등판을 하죠. 자, 이승현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25경기 나왔죠. 그 중에서 이제 23경기 선발로 나와서 4승 9패 방어율 5.42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5.42를 기록을 했고, 제구가 들쑥날쑥했죠. 기복이 상당히 심했고, 뭐 7월 초였던가 그 LG하고 홈경기에서 9회 때까지 9회 1세까지 노히트 노런도 뭐 기록했다가 뭐 깨졌던 경기도 있었죠. 평균 구승은 이제 140 초반대 나옵니다. 지난 시즌 이제 원정보다는 홈에서 다소 부진을 했고, 시범야구 한 차례 등판해서 NC전에서 5이닝 동안 2실점 기록을 세웠죠.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최민석이죠. 지난 시즌 이제 데뷔해서 15경기 선발로 나와서 그 중에 이제 4번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해줬고, 3승 3패 방어율 4.4대를 기록을 했죠. 시즌 막판에 많이 아쉬웠죠. 많이 아쉬웠고, 평균 구승 140 초반대 나오죠. 일단 홈에 비해서 지난 시즌에 원정에서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원정에서 방어율 5점대가 넘어섰죠. 시범 야구에서도 두 번 등판해서 두 번 다 4이닝을 넘기지를 못했어요. 하나전에서 4이닝 3실점, 기아전에서 3이닝 4실점을 기록을 했죠. 어제 뭐 삼성이 맹타를 흔들리면서 13대3 시즌 첫 승을 가져갔죠. 타격에서 보시면 뭐 구자욱, 투런 홈런도 나오고 뭐 김지찬, 류지혁 안타도 많이 나왔죠. 이번 경기는 당연히 뭐 선발의 무게감이 조금 많이 양팀 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우리가 오버적으로 먼저 보고, 그리고 뭐 이승현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시즌 팔꿈치 부상도 있었기 때문에 재고 불안이 조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스프링 캠프 시범 야구를 또 잘 보내고 왔기 때문에 이 자완 투수로서 뭐 구속은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구가 된다고 하면 두산 타자들이 조금 공략하기가 어렵죠. 불펜은 뭐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필승조가 나서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우리가 그래도 삼성 쪽, 삼성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NC 대 롯데로 넘어갈게요. 자, 롯데는 이제 김진욱이 나와요. 김진욱. 지난 시즌 이제 초반이었죠. 이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를 했는데 부진하면서 이제 2군을 다녀오면서 이후에 이 선발이랑 불펜을 계속 오갔죠. 지난 시즌 기록만 놓고 보면 되게 아쉬워요. 1승 3패, 뭐 방을 10점대를 기록을 했고, 여전히 뭐 제구 불안이 계속 많았죠. 이 4사구도 많았고, 그리고 피홈런 비율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평균 구승 140 초반대 찍히죠. 시범 야구에서 보시면 두 번 등판에서 KT전에서 4이닝 1실점, 그리고 두산전에서 5이닝 2실점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무엇보다 이 4사구 비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시범 야구만 봤을 때요. 자, 그리고 NC는 이제 버하겐이 나오죠. 버하겐. 자, 버하겐 같은 경우는 SSG하고 이제 계약을 맺었다가 이 메디컬 테스트에서 문제가 발견되면서 계약이 해지됐던 베하겐은 이 나일리 톰스 부상으로 인해서 6주간 일시 대체 외국인 선수로 NC에 합류를 했습니다. 2023 시즌까지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18승 12패 18승 12패 방어율 4.98을 기록을 했죠. 거기서 보시면, 그리고 이후에는 2024 시즌 일본 야구에서 뛰었지만 2년간 15경기 등판해서 지난 시즌 이제 6경기 등판하기 끝이었죠. 26이닝 동안 및 방어율 6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고 고수 150 초중반대 나옵니다. 이 투수 같은 경우는 뭐 슬라이더, 스위퍼, 뭐 커터, 커브, 체인지업 뭐 다양하게 구사를 하죠. 자, 어제 경기에서 보시면 NC가
자, 5대4로 승리를 하면서 2연승에 성공을 했고, 어제 김원중이 자, 끝내기 밀어내기 볼넷을 주면서 아쉽게 2연패를 먹었죠. 자, 오늘 같은 날은 양팀 다 일단 선발이 불안합니다. 선발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경기도 우리가 뭐 오버를 볼 수밖에 없죠. 자, 일단 뭐 김진욱 같은 경우 보면 뭐 지난 시즌 되게 아쉬웠어요. 또다시 한번 올 시즌에 이제 기회를 받았는데 과거에 비해서 이제 제구가 조금 많이 개선이 된 게 보이죠. 시범야구에서 퓨처스 리그에서 던진 거를 보면 NC 타선이 뭐 개막 이후에 뭐 좋은 타격감 이어나가고 있긴 하지만 이 제구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5이닝 정도 버티는 역할을 해줄 가망성이 많아요. 김원중이 컨디션이 아직까지 좋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불펜을 가동할 가망성이 오늘 롯데는 많다고 봅니다. 연패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NC 선발 같은 경우는 대체 외국인 선수인데 일본에서 일단 2년간 부상으로 15경기밖에 이제 던지지를 못했죠. 사실상 실전 감각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여기다가 ABS 적응이라는 문제도 이 버하겐 쪽에서는 오늘 극복을 해내야 되겠죠. 입국 이후에 자, 불펜 피칭 단 한 번만 하고 등판을 합니다. 그럼 그만큼 오히려 롯데 투수보다는 NC 투수가 불안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 장타력의 면에서는 뭐 지난 시즌보다 롯데가 지금 활발하게 장타력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버하겐이 긴 이닝을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NC 불펜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죠. 그러면 롯데 쪽으로 기울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롯데 역배승 그리고 롯데 풀엔 자, 오너바는 오버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축하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자, 오늘 유튜브 게시판 그리고 숲TV 게시판에서 이 1시에 경기 전체 공개로 오픈을 해드렸죠. 이거 보고 가신 형님들은 축하드릴게요. 지금 오릭스 승은 뭐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소뱅은 오버가 떴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 대 이제 KT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하나는 이제 문동주가 이제 등판을 합니다. 올 시즌 첫 등판이죠. 자, 지난 시즌 일단 23경기 선발로 등판을 했죠. 11번에 이제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해줬고, 자, 11승 5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구는 뭐 안정적이었죠. 그리고 121이닝을 소화하면서 탈삼진을 무려 135개를 잡아낼 정도로 상당히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간혹 난타당하는 경기들이 있긴 하지만 시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았죠. 평균 구속은 150 초반대 찍힐 정도로 빠른 구속을 던지죠. WBC 출전을 앞두고 있다가 이제 부상으로 국내로 돌아오면서 이 시범야구에서 이제 2경기 등판을 했죠. SSG전에서 이 3이닝 무실점, 그리고 기아전에서는 2이닝 2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퓨처스 리그 등판해서 LG전에서 등판해서 이 4이닝 1실점 최고 구속 153km가 그날 찍혔습니다. 자, 그리고 KT는 이제 오원석이 나오죠. 자, 오원석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KT로 이적해서 25경기 선발 등판에서 11승 8패 방어율 3.67을 기록을 했죠. SSG에서는 오원석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지만 지난 시즌 KT로 이적하면서 이적 첫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홈보다 이 원정에서 5승 5패를 기록을 했었죠. 시범 경기에서 한 차례 LG전에 등판해서 3이닝 2실점 기록을 한 다음에 퓨처스 리그 롯데전에서는 3이닝 무실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어제 경기 보시면 KT가 14대1, 14대11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 개막 4연승을 이어나갔죠. 자, 어제 류현진이 5이닝 동안 2실점 투구로 호투를 했지만 이 불펜의 난조였죠. 자, 불펜의 남조로 자, 5대11로 역전을 당하면서 8회 말 때 뭐 강백호, 최은성의 적시타가 터졌죠. 심우전에 이제 극적인 동점 3런 홈런까지 터졌지만 9회 때 이 김도빈이 또 3실점을 내주면서 결국 자 2연패에 빠졌습니다. 자, 오늘 선발의 무게감은 뭐 양팀 다 호각세라고 봐야죠. 지난 시즌 기록만 놓고 보면 자, 오늘 뭐 경기력 면에서는 어제처럼 점수가 조금 많이는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뭐 불펜에서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죠. 불펜에서 이게 점수가 이 국내 야구 보면 뭐 선발진에 이민은 크게 드지는 않긴 하지만 선발진에서 잘 틀어맞고 내려가도 불펜에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발진을 봐서는 그냥 언더 쪽으로 한번 보고 일반 승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 팀 다 타선이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오히려 이닝스를 조금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쪽은 하나 쪽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어제 보시면 뭐 김서현까지 무너지면서 이제 불펜 난조가 있었지만 그래도 뭐 정우주, 박준혁, 김서현이 차례대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가망성이 많아요. 연투한 투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지금 KT 같은 경우 불펜이 연투를 상당히 많이 했죠. 예, 불펜의 무게감은 오히려 하나 쪽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 승. 자, 그리고 하나 언어반은 언더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국내 농구죠. 자, 가스공사 같은 경우 이제 직전 KCC 상대로 홈에서 80대 87로 패배를 하면서 4연패에 빠졌죠. 뭐 사실상 올 시즌은 끝났다고 봐야죠. 뭐 라거나 벨랑겔이 그냥 48득점 올려줬지만 팀 패배를 막지 못했고 소노는 이제 직전 경기 DB한테 패하면서 81대 92로 패하면서 자, 10연승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올스타 국대 브레이크 이후에 손호는 무시무시한 팀이죠. 그리고 올 시즌 맞대결에서도 보면 손호가 오전 전승을 거둘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디비전 이후에 손호는 충분히 또 휴식을 취했죠. 최근 경기력이 워낙 좋은 데다가 뭐 이정현, 캔바우, 나이트 이 삼각편대가 위력적이죠.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라거나 벨랑게 중에 한 선수만 일단 막혀버리면 공격 자체가 풀리지가 않죠. 손흥의 수비력도 최근에 저는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봅니다. 체력적인 뭐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휴식을 취하면서 워낙 뭐 지금 경기가 좋은 상황이라 당연히 이 경기는 우리가 고양 소노 쪽으로 볼 수밖에 없죠. 고양 소노 승 그리고 승호패 승 보고요. 그리고 마엔도 봐야죠. 언어반은 오버까지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챔피언 결정전 1차전입니다.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자, 23승 13패로 승점 69점으로 정규 시즌 1위를 차지를 하면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시즌 중에 보면 뭐 정지석, 정한용, 임재영 뭐 모두 부상을 당하면서 위기가 왔었지만 시즌 중반에 루에이를 교체하면서 아웃사이더 히터 2등으로 교체를 하면서 잘 적응했죠. 그리고 시즌 막판에 러셀이 부진한 상황에서 임동혁이 잘 버텨줬습니다. 그러면서 정규 시즌 리그 1위를 확정을 지었죠. 그리고 대한항공 지금 챔피언 결정전을 앞두고 러셀을 쿠바 대표팀 국가대표 출신인 마쏘로 교체하는 승부수를 던졌죠. 자, 마쏘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쿠바 국가대표팀에서 아포지 스파이커로 활동을 했는데 2024, 25 시즌에서는 이 독일 리그에서 미들브로커로 뛰었던 기록도 있습니다. 최우수 미드브로커 상을 받을 정도로 블로킹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번 시즌에서는 이란 리그에서 이 아포짓으로 스파이커로 다시 뛰었는데 이 아포짓 스파이커로 뛰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신장은 2m 4cm로 상당히 타점과 블로킹이 뛰어난 선수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자, 우리카드하고 플레이오프 두 경기 모두 자, 먼저 두 세트를 내주고 자, 내일이 3세트를 따내는 이 리버스 스윕으로 2연승을 거두면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을 했죠. 역시나 뭐 그 중심에는 레오하고 허수봉이었죠. 이 좌우 쌍포가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제일 아쉬운 점은 뭐냐면 최민호가 부상으로 인해서 제대로 경기가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야르 사이안이 미들브루커로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포지 스파이커 쪽에서 공격 지원이 잘 되지 않는 게 이 팀의 지금 약점이죠. 자,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팽팽했죠. 3승 3패로. 자, 대한항공 홈에서는 대한항공 2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 양 팀의 공격력은 역시나 뭐 두 팀 다 좋아요. 하지만 이 미들브로커의 차이는 여전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리시브 불안도 당연히 현대캐피탈 쪽에 있을 수밖에 없죠. 이 경기는 이 대한항공 이 외국인 선수가 얼마나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선수까지 교체될 정도로 승부수를 띄운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진한다 하더라도 임동혁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또 많은 점수를 올려주죠. 이 경기는 뭐 박빙으로 갈 가망성도 있고 아니면 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가망도 보이죠. 그리고 현대캐피탈은 이 2연승을 걷고 왔긴 했지만 이 체력적인 면에서는 대한항공이 오히려 점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대한항공 승
언어반은 오늘 많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볼게요. 그리고 대한항공 마인 쪽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경기 마무리 짓겠습니다.